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실력을 빠르게 키우는 최고의 훈련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상위 종목들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차트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알테오전부터 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보시면 중장기 추세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은 채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 반등하는 장대양 음봉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고가권에서 나온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를 근거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약 1조 2천억 정도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 자체만 놓고 보자면 많은 거래대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서 상승할 때 거래대금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추세 지지라인을 설정하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 캔들이 나왔는데 이 캔들을 가지고 세력들이 물량을 아직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중장기 추세 지지라인을 설정하고 그 지지라인까지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가 거기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구간부터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구간은 2023년 7월이고요. 두 번째는 11월, 12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간은 올해 10월 달입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죠. 자, 일단 첫 번째 구간부터 보시면 거래대금이 5조 6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알테오젠과 비교 분석해 보자면 신고가 영역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수치지만 앞서서 쌓였던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중장기 추세 지지라인을 바탕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방금 살펴본 알테오젠과 다르게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음봉 캔들이 고가권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이 나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 11월 구간을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 형성된 다음에 횡보 구간을 거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난 박스 구간은 세력들이 물량을 공격적으로 매집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약 25만원에서 35만원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간을 보시면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추세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기준으로 계속 고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논리로 봤을 때 강하게 매집했던 구간 25만원 라인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눌릴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질 때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5일선과 11선을 가지고 반등을 하는지 혹은 주가가 빠지는지를 수급과 같이 연계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 속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알테오젠과 패턴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도 신고가 영역에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장대양봉이 나왔고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반등하는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도
중장기 추세 지지 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의 거래대금인데 지금 보시면 1300억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상승했던 거래대금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중장기 추세 지지 라인을 설정해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테오젠과 비슷한 패턴이니까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BM과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주가가 빠질 때 5일선과 11선을 기준으로 매수하는데 여기서 반등한다면 이 구간만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면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앙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첫 번째 구간은 여기고요. 두 번째 구간은 올해 7월, 8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10월달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매물 가격대를 분석해 봤을 때 약 9,000원부터 15,000원까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려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매물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구간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장대 항봉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구간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길게 달렸는데 이 아랫꼬리는 결국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물려있던 분들은 3개월 이상 물려있던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랜 기간 들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상한가가 가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겠죠. 자, 그리고 갭이 뜨면서 살짝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투매로 이어지고 여기 있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다 받아내면서 아랫꼬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분봉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시가갭이 뜬 다음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빠지니까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세력들이 다 받아내서 주가를 다시 올린 거고요. 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아랫꼬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 매물대는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두 번째 구간에서의 물량은 오늘 어느 정도 받아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형성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성된 단기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 패턴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익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타 종목 선정을 할 때 4가지 기준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 네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너무 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종목 선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원칙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D 파마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장기 추세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구간으로 가는데 신고가 영역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를 찍고 주가가 빠진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항봉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알테오젠, ABL 바이오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었는데 반해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더라도 이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은 세력들의 물량일까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일까요?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두 가지 캔들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 캔들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나온 장대 양봉 캔들입니다. 첫 번째 구간 보시면 상한가를 만들 때 세력들이 약 5,300억 정도를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돈을 썼다면 다음날 물량은 다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7,8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물량이 나왔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세력들의 물량이라면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구체적인 타점을 잡는 것보다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지켜보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D&D 파마텍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턴 구조 자체는 비슷하지만 지금 D&D 파마텍 고가권에서 거래대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한가 구간, 장대양봉 구간 거래대금을 분석해봤고 그 결과 세력들의 물량이 100% 나오는 것은 아니나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돌파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과 D&D 파마텍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리엔탈 전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파동이 길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서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전고점 부근까지 캔들이 올라오는데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영역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래대금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1200억 정도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형성되었던 상승파동 거래대금 대비해서 많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타점을 잡기 전에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의 의미는 이 신고가 영역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의 본전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구간에서 조선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은 더 늦기 전에 매수하자라는 생각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 눌림 구간 매수를 진행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장대 음봉으로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수했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0% 이상 물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 30% 계좌에 찍혔다가 다시 본인들의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물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의 본전 물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와 중장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공부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CP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 항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눌린 다음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나서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5일선 구간 공격적으로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차트를 구간을 나눠서 논리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구간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마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단기 추세 구간 공격적으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받아낸 물량을 바탕으로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내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력들은 11선 조정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을 연속적으로 만들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모두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받아낸 물량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상한가를 한 번 더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마치고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단기 추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수평 눌림 조정 구간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버스타 패턴과 비슷하니까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고 주가가 단기 추세 구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선 세력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파동을 단기간 만들어내고 5일선, 11선 조정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든 다음에 다시 5일선, 11선 조정 구간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시키고 나서 단기 이평선 조정, 상승시키고 나서 단기 이평선 조정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파동이 나온 시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5일선, 11선 구간 음봉 캔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주가가 눌릴 때 물량을 담은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상승 파동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을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타점을 잡기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익홀딩스 세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들고 나서 단기 이평선 눌림 조정 구간을 만들고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드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5일선 11선 기준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음봉으로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구간 물량을 모아가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비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하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상승 파동을 바닥 구간 만들어내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구간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 구간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립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수평으로 눌리거나 수직으로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고가를 돌파시키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 패턴의 핵심은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공격적으로 받아내면서 수평 눌림 구간, 수직 눌림 구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가를 돌파하는 캔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다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덕산테코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구간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가 되고요. 세 번째 구간은 10월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 보시면 매물대가 약 3만원부터 67,500원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구간 역시도 약 3만원부터 4만원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단기간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구간인 약 3만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 구간 5일선과 11선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눌릴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 패턴도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실력을 빠르게 키워주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